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쩍 바빠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곧 누구의 재판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큰 두 가지의 그 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일단 김성태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주장, 안부수의 재판 결과와 이화영의 재판 결과가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제가 반박을 해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두 번째 큰 줄기가 뭡니까?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 같은 경우는 조폭 출신, 깡패 출신, 무슨 김성태 얘기는 받아들이고 국정원의 문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반박해 드렸죠. 오늘 제가 그러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애당초 이 사건이 뭔지, 김성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팜이다, 대북 무슨 사업이다, 방북이다, 송명철이다, 김성애다, 별의별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송금 문제가 뭔지, 그거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좀, 그 틀 자체를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워낙에 이게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보니까 무려 360쪽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판결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일단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판결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팩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거, 그거는 팩트냐? 명백하게 팩트입니다. 총 얼마를 보냈냐면은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110억 정도를 보낸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쌍방울 기업가인 김성태가 북한에 110억을 보냈으면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김성태, 그리고 또 방용철 부회장, 그리고 아태업의 안부수,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화영 측에서 김성태에게 돈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었을 때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죠. 경기도와 쌍방울은 애당초 상관이 없다. 쌍방울이 북한에 그렇게 110억 가까이를 보낸 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 맞다, 내가 김성태한테 그런 어떤 8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경기지사 몰래 나 혼자 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 맞다, 내가 김성태한테 요청을 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였다? 이재명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베스트이고 이재명 입장에서 워스트인 선택지는 뭐겠어요? 세 번째겠죠. 이화영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김성태한테 요청한 것도 맞고 그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였다? 이재명을 위해서였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 보였던 반응은 경기도와 쌍방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주장을 거의 쭉 해오다가 작년 6월중에 입장을 살짝 바꿔가지고 내가 김성태한테 요구한 것도 맞고 그거는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라고 선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쌍방울과 김성태와 경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로 회귀를 했다가, 그런 전략은 이번에 이화영 1심 재판 결과를 통해서 참패로, 완패로 끝이 났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화영의 그런 완패를 안겨줬는지를 보면은요. 일단 문제가 됐던 게 스마트팜 500만 달러,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500만 달러랑 300만 달러 두 번을 이제 김성태가 보냈었는데요. 5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인데, 이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아태업 회장이었던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안부수가 이제 이화영을 찾아가가지고 북한의 500만 달러 이런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시 평화부지사였으니까요. 경기도의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도와주면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북한과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화영이가 오케이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화영이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김성애를 만나게 됩니다. 김성애가 누구냐? 통일전선부 실장이었고요. 아태위에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지난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성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김성애를 만나가지고 이화영이 500만 달러 그래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그렇게 지원하겠소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당시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했고요. 유엔 또한 마찬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애까지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500만 달러를 보낼 수 있는 수단, 경기도를 통해서 500만 달러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화영이가 컨택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김성태라는 겁니다. 김성태가 처음에 이화영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아니 이거 북한에 뭐 500만 달러 보내가 스마트폰 만들고 뭐 무슨 뭐 물건 같은 거 뭐 농작물 같은 거 한다? 그거 물류 비용도 제대로 안 나와요. 라고 이제 그냥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화영이 야 500만 달러 그거 네가 조금 내주면 나중에 너도 북한 고위층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경기도랑 같이 대북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조 가까이나 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화영이 김성태를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가 계속해가지고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로 무슨 뭐 이화영 내가 그래 잘 알고 있는 형이라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이랑 뭘 하겠다라고 하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안부수로부터 김성태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김성태 회장 지금 중국으로 빨리 오셔라. 여기 누가 있다? 김성애가 나타났다.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성태가 급히 중국의 심양으로 떠나가지고 김성애를 만나요. 그런데 그 김성애를 처음 보고 김성태 씨가 뭐라고 인상을 느꼈냐? 처음에는 그냥 조선족 아줌마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나 안부수 이런 인간들이 뭔가 작전을 짜고서 조선인을 한 명 그냥 고용해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애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이화영한테 보내줘서 이게 정말로 김성애가 맞냐라고 이화영한테 물어보고 이화영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김성애랑 김성태 씨가 술자리를 또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애가 김성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화영 씨가 와가지고 북한의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겨가지고 내가 입장이 정말 난처해졌다. 아 이화영 그거 아주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김성태가 발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이다. 우리 형님 욕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이화영을 두둔하기까지도 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뿐만 아니라 김성태는 사실 계속해가지고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이화영이 계속해가지고 김성태를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이 되고요. 김성태가 2019년도 1월 달에 돈을 북한에 보냅니다. 200만 달러를 처음 보내고요. 4월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총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세 사람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보내고 난 뒤에 북한 측으로부터 송명철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뭐까지 받습니까? 영수증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500만 달러를 보냈던 게 팩트가 맞고요.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또 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냐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미 제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이 발작하는 그 국정원 문건은 총 3개의 문건이 있었고 첫 번째 문건 국정원 자체적으로도 그냥 내사 종결 처리를 해버리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2020년도 문건에 주가 조작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국정원에서도 서로 북측 인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자세하게 기입을 했었던 문건. 이 문건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스마트팜 대북과 방북 비용과 관련된 문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김성애가 이화영에게 황해도에 있는 시범농장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국정원 문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2차 방북
이화영이가 이제 북한에 2번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서 김성애를 만났고 두 번째 갔었을 때 같은 경우는 평양의 협동농장에 이화영이 갔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범농장 같은 거를 요구하고 평양에 갔었을 때도 다른 게 아니라 협동농장 같은 거를 갔는데 뭐하러 그렇게 협동농장을 가겠습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스마트팜과 관련돼 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2차 방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화영이 경기도로 돌아와가지고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도 경기도청에서 열죠.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에서 이재명의 방북을 조만간 요청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도 떠벌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 또 공유를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기 트위터에 즉각적으로 또 공유를 했죠.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뭐 협력적인 관계가 기대가 된다. 북한과의 관계가 기대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도 뭐라고 발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몰래 혼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작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안 그렇고 작년 9월 달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방북 사업은 김성태, 이화영 둘이 알아서 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누구 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난 뒤에 실제로 북측 인사들이 제1차 아태평화국 국제대회 참석차 경기도로까지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로 와가지고 북측 인사들이 어디로 갔냐? 경기 농업기술원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와 지금 한 가지 테마로 엮여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기 농업기술원에 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팜 사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재판부가 그래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아니었다면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차 국제대회에 북한 측이 직접 참석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북측의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북한이 북측 인사가 경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화영이 이제 3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북한에 보내게 됩니다. 이 경기도의 1차 국제대회 북측 인사가 왔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최신형 헬리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츠까지 대령을 해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요구합니까? 무려 500만 달러를 요구를 하지만 김성태가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300만 달러로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총 김성태가 보냈던 게 800만 달러고 그거는 명백한 팩트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집중해가지고 들으셨으면 도대체 이 지금 쌍방울의 대북송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이 800만 달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랑 경위가 무엇이고 그게 이재명이랑 어떻게 엮여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떤 순간순간에도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